투 별별 실험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정입니다. 야, 오늘 이 웬일로 이렇게 다가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이제 대접받는 거야, 우리가? 예? 아, 그러게요. 야, 이게 여러분 보통 치즈가 아닙니다. 이 곰팡이가 그대로 보여. 이 푸른 곰팡이 아시죠? 이 그러게요. 고급 치즈잖아, 여러분. 맛 좀 봅시다. 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 이거는 우리가 또 평소에 여러분들 뭐 아침에 많이 드시는 요거트. 되게 맛있다. 와, 이거는 콤프차라는 차래요. 콤보차. 야,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들고 왔네.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간식 좀 자주 주세요. 저희 먹기만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과학 방송인데 안 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음식으로 저희가 다 보여드렸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음식에 이 특별한 이 기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 알고 계시네요. 이 기술이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면서 뭔가 사람의 손맛이라고만 알았던 이 기술. 네. 우리 별별 실험실,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야, 여러분, 원효와 발효 둘 다 뭔가 큰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이 발효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죠. 우리가 흔히 뭐 요거트, 아까 있던 요거트, 우리가 매일 먹는 뭐 김치, 그리고 나또까지 이 세계적인 이 슈퍼푸드가 이 대부분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최근에 이 미국에서 김치 주스가 완판될 정도로 그렇게 대박을 막 터뜨렸다고 해요. 또 이 콤보차가 인기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발효라는 작용이 우리에게 참 이제 익숙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신기하고, 아니 어떻게 음식에서 이렇게 맛이 맛깔나게 변하지? 좀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발효는 그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런 미생물들이 이 음식물 안에 있는 당 성분을 활용해서 이 산, 그리고 에탄올, 네.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가스, 뭐 이런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말해요. 그런데 그 화학 반응의 산물이 이제 우리 몸에 해가 안 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발효라고 하죠.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 그런 화학 작용이 전혀 다른 형태와 맛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 난 이제 다 맞추지. 해봐요. 던져봐. 이 저희가 얘기했던 발효, 그거랑 음식을 또 우리가 하면 숙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두 개 다른 점이 있을까요, 혹시 형님? 이게 네. 일단 단어 자체에서 네. 벌써 이 힌트가 있습니다. 오, 정말요? 우리가 뭔가 발한다 할 때 발자 많이 쓰잖아요. 네. 발효, 이 효과가 그러니까 곰팡이도 와, 이게. 이게 발효야. 네. 숙성은 뭔가 네. 이렇게 잠재우는 듯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발효와 숙성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발효는 복잡한 유기물이 곰팡이, 네. 뭐 효모, 뭐 세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미생물로 있는 그런 효소로부터 분해돼서 다른 유기물을 생성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식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뭐 전분과 당, 뭐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새로운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반면에 숙성은 아까 형님께서 좀 그 뉘앙스가 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식품의 자체적인 어떤 성분의 어떤 그 유기작용으로 인해서 화학적인 혹은 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데요, 그래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과정 모두가 식품의 맛 그리고 질감을 향상을 시키지만 원리 그리고 관여하는 물질들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면서 먹었던 이 푸른 곰팡이 치즈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이 발효를 일으키는 참 고마운 미생물들이네요.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고급스러운 와인이나 맥주, 네. 막걸리 한 잔 같은 이런 또 주류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곡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효모를 이제 뭐 과일 주스 혹은 뭐 곡물 이런 것에 담가두면 그 곳에 있는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것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술이죠. 우리는 그냥 포도만 먹을 때, 아니 포도를 어떻게 이거를 발효할 생각을 했지? 오, 맞아요. 예.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품의 역사들은 대부분 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발효의 역사도 어느 지역, 뭐 어느 사회에서 맨 처음 이게 발효법이 개발되었는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거죠. 아, 네. 맞아. 이 말씀 잘했어요. 식품은 그러니까 어디 이 원조 어디 무슨 골목 가면은 죄다 원조야, 자기야. 그렇죠. 이게 누가 원조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 가장 흔히 알려진 이야기가 낙타의 위를 이렇게 건조해서 만든 이 주머니에 네. 우유를 이렇게 넣고 딱 보관을 했더니 이 효소가 또 우유 단백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네. 이게 딱딱하게 굳었네. 이래서 우연히 치즈가 탄생이 됐다. 야, 그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림책으로 이렇게 네. 보면서 이제 네. 참 어떻게 보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저희 뭐 장기 보관을 위해 이제 선조들의 지혜를 짜낸 것이 어떻게 보면 치즈의 탄생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든 나라에서 우연한 계기로 이런 발효법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추측. 예, 학자들이 비교적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맥주를 만들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와, 2만 네. 년 전에. 토기에서 이 토기로 곡물을 이제 옮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실수든 뭐 우연이든 이 토기의 금간 곳에 살던 효모가요. 거기 있는 곡물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맥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야. 처음에는 그 메가를 만들지 못해서 발화되지 않았던 곡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술을 빚어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한 1도에서 2도 정도 아주 약했을 것으로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 자연적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럴듯한 맥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한 5,000년 정도 지나서 어허. 나중에 만들었다 하거든요. 네. 이 점토판에 쿠심이라는 양주업자가 맥주를 빚기 위해서 수령한 보리가루 그리고 메가의 수량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오. 일종의 뭐 그 장부인 셈인 거죠. 기록해놓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점토판을 보면 이 곡식을 담았을 법한 그 항아리 모양의 이 토기 그릇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든 맥주를 이 풍요의 여신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먹어야 되는 그럴 듯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거니까. 아, 이렇게 두 손으로? 네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지금 흥미로우시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발효된 음식을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효모가 발효를 위해서 열일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오, 궁금하시죠? 다 함께 실험실로 가 보시죠. 빵빵.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그건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어우, 그래. 운동을 해야지. 으아! 야,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몸 관리해야 되는데 나도 취두부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겠고. 네? 왜? 취두부로 다이어트를 와, 저게 뭐예요, 저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향이 고약한데 썩은 건가? 박사님한테 물어보러 가야겠다. 아,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 갖다 댈 수 있다는 용기 자체가 대단하다. 박사님. 네. 여름도 다가오고 정디스니 배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취두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못하겠어요. 왜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혹시 숙성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요? 네. 미생물이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주어진 당류를 분해해서 또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특히 이제 효모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유산균 같으면 이제 젖산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가 함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산화탄소가 발효를 통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맞아요. 기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빨리 보여주세요. 네. 효모라고 하는 미생물이 발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때 당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모를 이 주스에 넣으면 효모가 주스에 있는 당 성분을 가지고 발효를 하겠죠. 그리고 풍선을 잠깐! 네.
아무 반응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확실히 과학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풍선을 얼른 씌워봅시다. 우선은 쉬어볼게요. 이건 따뜻한 물인데요. 확인해 볼게요. 진짜 맞아요. 얼마 따뜻한지. 여기에 그래서 효모가 반응을 잘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효모가 활동하기에 이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거고요. 과정을 기다려 보세요. 그진이! 그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플라스크 안에 기포들이 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은 에탄올이 같이 들어 있겠죠. 올라왔다. 지금 녹색깔 풍선은 전혀 반응이 그쵸. 없어요. 그죠? 네. 자, 이 실험 말고 또 다른 준비되어 있는 실험이 있나요? 네, 이번엔 반죽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짠! 박사님, 저 취한 것 같아요. 무슨 냄새지 이거? 냄새 나죠? 알코올 냄새가 나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효모를 넣으면 우리 앞에서 실험한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빵 왜 보면 사이에 구멍구멍 들어간 공기층 같은 게 있어요. 네, 스펀지 같이. 맞아요. 그게 효모의 발효 때문인데요. 아까 알코올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알코올도 발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게 반죽, 밀가루 반죽에 설탕만 섞은 반죽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효모와 반죽을 섞은 거예요. 근데 얘도 뽕뽕뽕 구멍이 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밀가루 안에 있는 탄수화물과 반응을 한 결과예요. 네. 막걸리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반죽에 설탕도 넣고 효모도 넣은 거예요. 더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이고 훨씬 더 와, 이건 진짜 술 냄새가 심한데. 취하겠어요. 효모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나요? 현미경으로 가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빨리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효모를 관찰을 하려고 왔는데요. 네. 이게 막걸리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렇게 담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두꺼우면 현미경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버 글라스를 덮어서 얇게 펴주고 이제 오. 이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가져가서 보면 돼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겠죠? 보여주세요. 네, 여기 현미경이랑 영상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400배로 밑에 렌즈가 40, 위에 렌즈가 10. 그거 엄청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400배로 보고 있어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막을 가진 애들이 보이죠? 너무 작은데 큰 화면 더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게 1000배로 확대한 모습이에요. 이 1000배구나 이게. 네, 보시면 여기에 살짝 연결되어 있는 듯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보입니다. 네, 이제 곧 2마리가 될 건데요. 원래 어미였던 효모가 일종의 자식을 낳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족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자기와 똑 닮은 애를 만들어서 떨어뜨려내는 방식을 출압법이라고 해요. 출압법.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효모가 존재하면서 발효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 발효를 통해서 나오는 산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님, 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효를 이용한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바바바바. 야, 진짜 대단한. 나는 말로만 듣던 이런 효모를 나 이렇게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아니 우리가 집에 뭐 현미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그 뭐랬죠? 효모가 이렇게 또 놓는 거? 출압법이라고 출압, 했죠. 네. 야, 출압법 나 처음 봤어요. 네. 야,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게 저는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번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네. 효중 씨는 별로 나 평소에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또 효모 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아까 인사하지 한번. 아 그러게요. 네, 인사할 걸 지냈냐고. 그랬어요. 잘 지냈냐고. 우리 식문화랑 이 매우 밀접한 이 발효 그리고 또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해봐야겠죠. 네네. 네, 그래서 오래 묵은 김장김치나 된장 위에 보면 하얗게 핀 약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뭐 익숙합니다. 예.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음식이 핀 곰팡이 있잖아요. 네. 먹어도 상관없다는 뭐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세요? 예.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랬거든. 야, 그 걱정하지 말고 싹 걷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돼. 어? 네, 응. 맞아요. 그 질문 속의 단어부터 좀 약간 정정을 좀 해보자면 네. 그 하얀 물질 정체는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골마지 처음 들어. 네, 김치를 보면 이 효모보다는 이 유산균에 의한 발효가 주를 이루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이 발효의 후기쯤이 되면은 유산균의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그 다음 타자로 효모가 산소와 만나면서 생기는 이 효모 덩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뿐만 아니라 뭐 간장, 된장 이런 물기가 있는 발효식품 겉면에 이런 골마지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골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골마지는 사실 건강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골마지를 걷어내셔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네. 한국식품연구원에 세계김치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2018년에 골마지의 독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골마지를 발생시키는 효모 5종 이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형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이게 저 너무 생소해가지고. 네. 예. 한세니아 스포라 우바럼, 피치아 클로이베리, 야로위아 리포리티카, 네. 카자흐스타니아 세르바찌, 네. 칸디다 사케. 네. 야, 이건 야, 이름이 다들 각양각색이네 이거. 네, 맞아요. 다들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 연구팀은 이들 효모 5개 효모에는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 골마지가 영 이게 좀 먹기 좀 그렇다 하신다면은 그 예방법으로 산소와 효모의 접촉을 좀 차단하면 되겠죠. 음식의 표면을 위생 비닐로 좀 덮거나 이 김치를 국물에 푹 잠기게 해서 공기에 노출되지 않으면 이런 골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살아 숨쉬는 미생물 그리고 이 발효를 이용해서 우리 디스틴 씨는 또 어떤 도전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요. 어디선가 뭔가 고소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고소한 냄새요? 뭔가 이 무슨 냄새야? 디스틴 씨, 뭐 또 어디서 뭐 먹어요?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효모가 필요한데요. 효모 대신에 이 재료를 통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호떡을 부쳐보겠습니다. 호떡을 만든다고? 아까 냄새 나는 것 같은 게 호떡이네요, 호떡. 아니 근데 호떡 만드는데 저 재료가 왜 필요해요? 저걸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걸로 어떻게 발효가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반죽을 해볼게요. 반죽. 반죽을 하네요. 일단 뭐 밀가루 들어가고. 네, 밀가루 넣고. 포도향이 나는 와인 반 컵. 와인을 넣어요? 예쁘다 색깔. 야, 와인 호떡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다고만 한다면. 지금 와인뿐만이 아니라 뭐 카레, 된장, 된장, 고추장 다 했네요, 지금. 네. 반죽을 저렇게 했구나. 그러네요. 자, 먹음직스럽게 반죽을 완성시켰습니다. 효모는 17도에서 40도 사이에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호떡 믹스와 정디슨이 만든 고추장 반죽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옆에 저거는 금세 엄청 부풀어 올랐는데 고추장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추장을 섞은 호떡 반죽은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와인과 막걸리를 섞은 반죽을 한번 또 숙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 와, 35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라. 그럼 저 반죽에서 벌써 약간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호떡 좋아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예. 디슨인데. 예. 예? 야, 뭐 발효가 되네요. 오, 시계다. 막걸리 확실하게 난리 났네. 막걸리는 확실하네. 와. 오븐에 넣었을 때 분명히 부풀러 올랐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반죽을 만져 보니까 우리가 이스트를 넣고 만들 때랑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질척질척해요. 이게 성공인가 실패인가? 실패죠. 저 정도면 실패지. 분명히 부풀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죽을 가지고 호떡을 부쳐보겠습니다. 뭐 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발효가 된 거니까. 아까 반죽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식용유. 식용유를 좀 손에 넣어야지 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지금 볼게요. 맞아. 비주얼 좋은데? 네, 비주얼 좋아요. 저거 맛있을 것 같아요. 들어와. 저게 술빵이거든요, 사실.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다 있어요. 자, 야, 씨. 야, 너무 맛있겠다. 비주얼은 지금 오. 이야. 진짜 맛있겠다. 호떡 아줌마랑 비슷해. 네. 와. 오 좋아. 와, 한 번에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야. 막걸리 효모를 이용한 호떡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안에는 안 익었어. 하나도 안 익었어. 하나도 안 익었어. 너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겠는데요? 제작진 여러분들 불신이 있는데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오! 응. 오, 먹을만해. 그죠? 궁금하네. 네, 진짜 맛있겠다. 설탕이 그대로 씹히고 있습니다. 아, 설탕 안 넣었구나. 안 익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완전 속바속초 아주 맛있게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바속초래. 저 너무 비주얼 맛있겠다, 저거. 저렇게 해서 맛없는 게 있을까? 요쭉. 오, 와, 이거 오, 제대로 비주얼 너무 좋아. 맛있는 호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오. 각각의 호떡들. 근데 확실히 발효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빵이 되게 짱짱하네요. 뭐 부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 혼자 느끼기에는 좀 미안해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 나와서 시식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많이 계셨네. 네. 아니 근데 막걸리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동일한 거 보니까 맛있긴 맛있나 봐. 예? 네. 자, 호떡 인기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막걸리가 가장 맛있었다. 허수. 와, 역시 술꾼. 한 명. 자, 맥주 호떡 맛있다. 허수. 이상하네.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왜 손을 다 안 댔어? 먹었는데 거스를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와인 호떡. 허수. 오, 와인 궁금하다. 오! 와인 맛이 나나 봐요. 하나, 오, 둘, 셋, 그런가 넷, 봐요. 다섯. 오. 오. 와인으로 만든 호떡이 가장 맛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와. 이상 글자 발명가 정기순이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비순 씨. 네. 예, 정말 실패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요 이 상상만으로 그려보는 것들을 이 디슨 씨가 이게 대신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 이런 거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이놈 자식, 하루 공부를 안 하고 집에 있는 네. 고추장 한 점 찾았네 이런 식으로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이랬을 텐데. 야, 근데 나는 실험 끝나고 난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러게요. 맛만 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먹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된장, 뭐 고추장 혹은 뭐 유산균까지 좀 이렇게 재료로 봤는데요. 사실 유산균은 좀 발효가 안 된 게 약간 특이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유산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발효를 그 이스트처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성질의 균이다 보니까 된장이랑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발효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식품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그런 발효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호떡 파는 아주머니도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었겠다. 그렇죠. 네. 이게 되는 거 알았으면은 진작에 나왔겠지. 그래서 왜 막걸리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갖고 나오는 빵이 있잖아요. 술빵이라고.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맞아요. 빵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조리식품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제빵 과정 중에서도 이 발효는 이 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빵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 역시 이 효모의 종류 그리고 발효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인공적인 효모를 첨가하면 이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빵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이 DCC는 이 제작진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천연 발효 호떡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네. 아, 이렇게 또 우리 디스씨를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해주시네. 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발효와 이 썩은 거, 네. 이 부패는 또 어떤 차이일까? 아, 요것도 조금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같습니다, 네네네네. 형님. 부패로 볼지 발효로 볼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디스씨가 경약했던 이 취두부 네. 그리고 뭐 세계 악취식품의 1위로 꼽히는 청어통조림. 사실 부패도 발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의 분해 결과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로운 영향을 끼치면 발효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미생물이라도 어떤 식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식초를 만드는 발효균이 이 초산균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막걸리를 만나면 술의 맛을 좀 변질시키는 부패균이 되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네, 발효와 부패는 같은 작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작과 과정이 같아도 목적에 따라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부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야, 근데 어떤 게 발효고 어떤 게 부패가 되는 거는 먹어봐야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이야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분류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게 발효인지 부패인지 알아볼게. 독버섯이랑 비슷한 거죠. 이건 부패야. 죽는 수준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배탈. 약간 배탈. 네. 자, 오늘 별별 실험실 미생물과 발효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서 이 김치통부터 이렇게 좀 살피고 보자 골마지가 얼마나 피했는지 확인해 볼까? 네. 이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별 실험실 다음 주에도 놀러오세요. 저희는 푹 숙성시키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숙성. 네.